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영교서점의 영교쌤입니다. 오늘은 218쪽 눈으로 보는 소리. 이 단원을 배우면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든 후 이에 파동의 요소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도 길러봅시다. 자, 소리라는 게 뭘까요? 지금 옆에서 음악 소리도 들리죠? 자, 소리에 대해서 우리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소리는 파동의 한 종류죠. 그래서 소리는 소리 음자를 써서 음파라고 합니다. 이 음파가 어떻게 전달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야기 소리, 자동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아기 울음소리, 신나는 음악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한 종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파와 횡파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쌤이 외우기 쉽게 종파의 이 가로선, 나란하고 횡파의 이 수직인 선, 뭐가 수직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물체가 먼저 진동하면 주변에 있던 공기 입자도 그 진동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음파라는 것은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된 공기 입자의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기체나 액체에서도 전달되거든요. 그러나 이 소리 음파는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실 전화기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종이컵에 실을 연결해서 전화하는 거. 어렸을 때 많이 한 놀이였는데 이제서야 그 원리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실 전화기의 원리가 어떤 걸까요? 실 전화기의 실에 손을 대어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실이 떠는 걸로 봐서 실의 떨림이 소리를 전달하는가요? 실을 손으로 잡고 말하면 소리를 전달하는 실의 떨림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요. 실 대신에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종이컵 2개를 연결해도 소리가 잘 들릴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에서 한번 실 전화기를 이 시간 끝나고 한번 저녁에 만들어 보세요. 실 대신에 용수철이라든가 구리선, 낚싯줄, 막대 풍선 등을 사용해도 소리가 잘 전달되는 그러한 전화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물체의 떨림 때문에 그 떨림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때 가까울수록 또한 실이 팽팽할수록 더 잘 들립니다. 소리는 공기를 성대가 진동시켜서 귀에 들어오는 건데 말을 하면 진동이 실을 타고 가서 귀에 들어오니 결국 같은 원리죠. 다만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줄이 팽팽해야 합니다. 줄이 팽팽해야 한다. 또한 가까워야 한다. 너무 멀면 진동이 가다가 에너지가 다 돼서 퍼져버립니다. 자, 소리라는 건 다시 한번 물체의 진동이나 기체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이다.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인 청각과 함께 하죠. 아까 이 소리가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체에서도 전달되는 거 당연하고요. 물속에서도 전달이 되죠. 물속에서 하는 경기도 있었죠. 싱크로나이즈드? 그 경기를 보면 물속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물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오히려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가 더 빨리 소리가 전달됩니다. 자, 귀까지 어떻게 소리가 전달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람의 귀의 구조입니다. 해부학적인 그림이죠. 우리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되어 있죠.
웨이를 보면은 귓바퀴하고 웨이도까지가 웨이인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귓바퀴가 하면서 그로 인해 모아진 소리들을 웨이도로 전달하죠. 웨이도에서 전달한 소리가 고막을 진동합니다. 이 진동이 달팽이관 내의 유모세포를 자극시켜서 이 과정에서 음향 에너지로 전달됐던 소리가 진동의 과정과 파동으로 인해 전기적인 신호 또는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 전기적인 신호가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이 뇌는 전기적인 신호를 소리로 인식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소리가 우리 귀에 전달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물체가 진동하면 소리가 발생하고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킨다. 그 공기의 진동이 귀 속으로 전달되어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고막의 진동이 뇌로 전달되면 아, 이게 선생님이 수업하는 목소리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지요. 매질과 온도에 따른 소리의 속력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매질에 따라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기체보다 액체가 더 빠르고 액체보다 고체가 더 빠르네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동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고요. 공기와 같은 기체보다 액체나 고체에서 더 소리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15도씨일 때는 공기 중에서 1초당 340m. 근데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 더 빨라졌죠. 349m. 그러나 25도씨 물에서는 1493m 가고요. 20도씨 구리, 고체일 때는 훨씬 더 빠르죠. 자, 온도에 따른 소리의 속력도 보세요. 공기 중에서 소리가 진행될 때 기온이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이 빠르다. 온도가 높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가청 주파수라고 들어봤나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죠. 사람은 돌고래나 박쥐가 내는 초음파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주파수가 낮은 음도 듣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는 20Hz에서부터 2만 Hz 사이죠. 여기를 우리는 듣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20Hz부터 2만 Hz까지.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통해 듣는 소리는 10kHz 이하라고 합니다. 10kHz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자, 여기 보면 고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17,700Hz까지, 60대 이상의 성인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10,000Hz, 그러나 8,000Hz 미만의 소리밖에 못 듣는다 하면은 보청기를 끼워야 한답니다. 대부분의 박쥐들은 장님으로 태어나지만 이를 대처하고도 남을 만큼 청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박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찍찍거리는 소리 있죠. 이 소리는 주변 지형 지물에 튕겨나와 다시 박쥐에게 반사됩니다. 박쥐는 메아리가 되어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비행하는 동안 방향을 잡기 위해 청력을 사용한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가 20Hz 이하의 음파고요. 이게 바로 초저주파입니다. 가장 높은 소리는 2만 Hz 이상. 이걸 우리는 초음파라고 하죠. 돌고래의 가청 주파수는 150Hz에서부터 15만 Hz까지고요. 인간과 비교하면 훨씬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전 시간에 우리가 종파와 횡파에 대해서 배웠었죠. 소리는 종파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횡파의 형태로 우리가 그려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소리는 종파지만 왜 횡파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서 공부를 할까요?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종파지만 공부하기 편하게 소리를 횡파로 바꿔서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종파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 그림처럼 지금
미랬다, 소했다, 미랬다, 소했다 이런 그림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횡파의 형태로 그려서 공부하면 편의상 편리하기 때문에 횡파의 형태로 그려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자, 종파, 횡파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다.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 횡파는 수직이다. 종파의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다? 음파, 소리가 있다. 횡파의 대표적으로 물결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은 눈으로 보는 소리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바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진폭입니다. 진폭이 큰 음파. 지금 왼쪽 그림으로 보면은 진폭이 크지요? 이게 바로 진폭입니다. 진폭이 큰 음파가 소리가 크고 진폭이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은 작지요? 진폭이 작은 음파는 소리가 작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소리라도 도 하고 높은 소리랑 도 하고 낮은 거랑 다르죠.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진동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가장 높은 곳이 마루였죠.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이 구간이 바로 파장이죠. 자, 오른쪽 그림의 파장도 한번 볼까요? 보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파장이 지금 다르죠. 그러면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파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파장이라고 하면 옳지 못한 얘기고요. 이거는 왜 그런지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왼쪽 거는 지금 보니까 1초당 진동수가 몇 번 휘청거렸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른쪽 그림은 두 번. 그래서 1초당 진동수가 왼쪽 게 더 많지요? 왼쪽 게 세 번이라고 하면 오른쪽 거는 두 번입니다. 진동수가 큰 게 높이가 높습니다. 높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같은 진폭에다가 진동수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딱딱해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높이로 소리를 내는데 부드럽고 딱딱하다. 이 차이는 뭘까요? 즉 서로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데 또한 자 지금 이 그림을 봅시다. 왼쪽 그림은 리코더 소리, 오른쪽 거는 실로폰 소리. 서로 지금 진폭 똑같죠? 진폭이 지금 요게 진폭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동수도 휘청거리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얘도 한 번, 두 번, 세 번. 같으나 소리가 왜 다르지? 리코더 소리와 실로폰 소리가? 자, 이거는 맵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음색이죠. 피아노의 도와 첼로의 도가 서로 음색이 다릅니다. 음색은 파형이 결정짓습니다. 서로 지금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소리에는 크게 뭐뭐 있다? 진폭. 진폭은 크기로 결정한다. 진동수, 높낮이. 마지막 맵시, 음색. 파형이 결정하는 거죠. 이와 같이 소리의 3요소는 진폭, 진동수, 파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18쪽에 보면은 미리 보고 오기, 목소리로 범인을 알 수 있다.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자. 목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파동의 형태로 나타내면 사람에 따라 다른 모양이 나타난다.
이는 범인을 잡는 데에도 이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 시청해보자.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성문 분석법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서 보여줄게요. 사람마다 이렇게 목소리가 다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요. 실로폰의 건반을 세게 두드려 나는 소리와 약하게 두드려 나는 소리는 다르죠. 자, 옆에 선생님이 실로폰이 있습니다. 세게 한번 쳐볼게요. 도입니다. 이번엔 같은 도인데 약하게 쳐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피아노가 옆에 있으면 좋은데 피아노의 미와 솔 건반을 누를 때 나는 소리도 다르죠? 도레미 솔 미 솔 서로 다른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파동으로 한번 관찰해서 봅시다. 교과서 218쪽에 배움활동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 탐구하기. 목표는 크고 작은 소리, 높고 낮은 소리, 서로 다른 악기에서 나는 소리는 파동의 요소 중에서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필요한 준비물은 컴퓨터에 연결할 마이크, 소리 분석 프로그램, 길이가 다른 두 소리급세, 리코더와 실로폰이 필요합니다. 모둠을 구성해서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자.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봅시다. 자, 한 개의 소리급세를 세게 두드릴 때, 약하게 두드릴 때,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소리급세는 없지만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자 집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기라든지 수저나 냄비를 준비해서 한번 파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소리급세를 지나치게 세게 두드려 다치지 않도록 한다.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소리를 녹음해 보자. 집에는 소리급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등교하면 여러분들하고 쌤하고 소리급세를 세게 약하게 두드려서 녹음을 해볼 겁니다. 또한 길이가 다른 두 소리급세를 각각 같은 세기로 두드려 볼 거고요. 리코더와 실로폰으로도 같은 음을 연주해 봅시다. 그랬을 때 녹음한 소리들을 관찰하고 그 모습을 그려보자. 그랬을 때 소리급세 한 개를 두드릴 때 왼쪽 그림과 같은 파형이 나왔네요. 큰 소리, 작은 소리,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진폭이 왼쪽 거는 이건데 오른쪽은 요거죠. 왼쪽에 큰 소리, 오른쪽에 작은 소리. 진폭은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번에는 길이가 다른 두 소리급세를 두드렸더니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3번 휘청거렸죠. 낮은 소리는 2번 휘청거렸네. 진동을 했다니 1번, 2번, 3번. 얘는 1번, 2번. 진동수가 왼쪽에 더 많죠? 왼쪽에 높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한다. 리코더와 실로폰으로 같은 음을 연주했을 때 진폭도 같고 진동수도 같은데 왜 소리가 다를까?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맵시가 다르다. 실험하기 3의 1, 2에서 들은 소리 어떤 점이 틀립니까? 세게 두드리면 큰 소리가 나고 약하게 두드리면 작은 소리가 납니다. 짧은 소리급세에서는 높은 소리가 났고요. 긴 소리급세에서는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소리의 크기는 진폭,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 실험하기 4에서 그린 파동은 어떤 점이 다를까? 큰 소리의 진폭이 더 컸죠? 작은 소리의 진폭이 작았고요. 높은 소리의 진동수가 더 큽니다.
낮은 소리의 진동수가 작았습니다. 실험하기 4에서 그린 파동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토의해보자. 같은 높이의 음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들리는 소리는 바로 파동의 형태,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따라 나타낸 파동에서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진폭이에요. 자, 요거는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는 바로 파장. 주기는 매질의 한 점이 마루에서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주기는 저 시간에 배웠죠? 진동수의 역수라고. 주기는 진동수분의 1. 큰 소리일수록 진폭이 크고, 그래서 소리의 크기는 진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폭이 이거죠. 오른쪽 건 이거. 진폭이 지금 왼쪽에 더 크다. 따라서 왼쪽에 더 큰 소리다. 높은 소리. 자, 얘는 몇 번 진동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인데 얘는 두 번 반이네. 즉 진동수가 왼쪽에 더 많죠? 왼쪽에 높은 소리란 얘기입니다.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합니다.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어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잘 비교하자. 활동 정리하기.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파동의 요소로 표현해서 정리해보자. 큰 소리는 진폭이 크지만 작은 소리는 진폭이 작다.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크지만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다. 같은 크기와 높낮이, 즉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악기에서 나는 소리는 서로 다르게 들린다. 피아노 소리와 오보의 소리, 서로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데 왜 이렇게 파형이 틀릴까? 맵시가 다르기 때문에,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죠. 음색이 다른 소리는 파동의 모습, 즉 파형이 다르다. 피아노 소리와 오보의 소리의 파형이 지금 다른 그림입니다.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크기, 높낮이, 음색. 배움활동 소리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구별하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 테니까 오늘 저녁에 꼭 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노래하면서 서로 아 소리를 녹음한 후에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녹음해서 소리의 파형을 관찰해보자. 위 파형을 다른 모둠과 한번 비교해보자. 누구의 목소리가 높고 좋은지, 높은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내는지, 누가 낮은 소리 내고 작은 소리 내는지 한번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각자가 내는 목소리의 음색이 다르겠죠? 배운 내용 정리하기 풀어보세요. 자, 정답. 1번 진폭, 진동수, 2 파형. 소리의 크기, 높낮이, 음색이 바로 소리의 3요소다. 기억하세요. 크기는 진폭, 높낮이 3글자, 진동수, 크기 2글자, 진폭도 2글자, 음색 파형. 오늘 배운 거 큰 소리, 작은 소리, 진폭이 결정하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진동수. 쭉 화면을 보면서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폭이 작으려면 어때요? 크기가 작아야 되겠지. 높이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이가 낮은 건 진동수가 작은 거죠. 중단원 매듭짓기로 갑시다. 여러분들 저번에 친구들 발표 영상에서 이거 다 풀어봤죠? 1번 진동이 퍼져나가는 곳이 파동이다. 파워는 파동이 발생한 곳이다.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은 매질이다. 종파는 나란하다. 횡파는 수직이다. 뭐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건 횡파, 나란한 건 종파. 소리의 3요소, 지금 큰 소리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
얘는 진동수가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는 넷. 진동수가 이쪽이 크죠? 위쪽이. 진동수 큰 놈이 높은 소리. 같은 진폭이나 진동수가 똑같은데, 자, 진폭도 똑같고 서로 진동수도 같이 4번 진동했죠? 그런데 소리가 리코더 소리와 실로폰 소리가 다른 이유는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음색이 다르다. 스스로 확인하기도 풀어보세요. 자, 3번이 왜 틀렸습니까? 소리는 종파라서 수직이 아니라 나란합니다. 나머지 설명도 쭉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LED 제품 개발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래요? 전구와 같은 조명기구의 한 종류인 LED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죠. 따라서 LED 제품 개발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LED가 어떤 색의 빛을 어느 정도의 밝기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LED는 요즘에 각광받고 있죠. 형광등이나 백열등보다 수명이 매우 길고 에너지 소모가 적어 앞으로 사용량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특히 소형화와 집적화가 가능해 산업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어 현재 사용 중인 조명들이 LED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도 지금 형광등 거의 안 쓰고 LED로 많이 바뀌었죠. 빛을 퍼뜨리거나 모아주고 LED를 사용 목적에 따라 배치하는 과정은 빛의 성질을 알아야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명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번 이 직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 관심 있습니까? LED가 영향을 미칠 다양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기술 개발 때문에 비용이 하락하고 크기가 작아지면 여러 기업과 연구소에서 다양한 모양이나 색의 조명을 선보일 거예요. 일부 자동차에서는 LED가 할로젠 램프를 대체하고 있고 의료 분야의 내시경도 LED를 이용하면 진료가 간편해지고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LED를 렌즈나 거울과 함께 사용하여 빛을 퍼뜨리거나 모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빛 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문제. 다음 시간까지 꼭 풀어오세요. 교과서에 꼭 풀어오세요. 자, 그럼 빛 단원을 끝냅니다. 그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빛 문제, 빛에 관련된 문제 25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